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한 것인데요.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에 대한 앞으로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그 헌재와 관련돼 있는 논란들도 많고 탄핵 심판주도 엮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파급력이 어떨지는 상상도 못 하겠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문제 여기까지도 당연히 이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더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왔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재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선고를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최상목 체제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최상목 체제에서부터 만약 문제가 연계가 된 거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두 가지가 같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는 미쳐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72일인가 지나고 나서 변론을 딱 한 번만 했었고요. 최상목과 만약의 문제 같은 경우는 서둘러 계속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가들, 석학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납득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헌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흔역을 임명하기 위해 가지고 서두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죠. 요거 한 가지 카테고리가 일단 헌재가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마찬가지로 마흔역 이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지 명확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마흔역을 갖다가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서울중앙지법을 무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해 가지고 행정부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부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죠.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헌재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금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기관이죠. 그렇죠? 헌법기관이 헌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사법부의 결정을 갖다가 대놓고 무시했어요. 언제 무시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면 헌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내놨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야, 그거는 형사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지금 헌재의 얘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헌재 같은 경우는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인 것이다. 근데 이거랑 형사적인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지금 논리인 것인데 정말 이거는 궤변을 넘어가지고 미치광이의 소리죠.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 됐던 이유가 행정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무슨 뭐 일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계엄, 내란 이거 말고 있었습니까? 계엄과 내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왔던 증언들, 증인들 모든 얘기들이 다 계엄과 내란에 대한 얘기였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무슨 뭐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얘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계엄과 내란에 대해 가지고 형사재판이 똑같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과 계엄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가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불법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에 가면은 다른 내란죄가 되는 것이고 헌재 가면 다른 내란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내란죄라고 하는 같은 하나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가 절차적인 불법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헌재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지금 행정 절차니까 사법부랑은 상관없어. 이래 버린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법부의 결정을 누가 지금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까? 헌재가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절차적인 불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불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이 아니라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법부의 그 결정이니까 사법부가 불법이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헌재가 그런데 뭐라고 이거를 합법이라고 합니까?
헌재는 사법부를 무시할 수 있나요? 헌재는 사법부의 결정을 갖다 뒤집을 수 있나요? 누가 도대체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나치 독일당 말고는 그런 식의 권한이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사법부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법인 거예요.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다라고 했으면 이 A가 국회로 가거나 헌재로 가거나 선관위로 가거나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입니다. 헌재가 그런데 뭐라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거니까 형사재판부의 결정과는 상관이 없어? 미친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최상무 권한대행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명확한 직은 사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불법이었어. 절차 자체가 불법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애당초 지금 권한대행의 문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나서가지고 마은혁을 갖다 임명하게 된다? 저는 이거는 사법부가 지금 중앙지법이 절차적인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고요. 사법부가 불법이라고 한 것을 헌재가 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불법이라고 한 것을 마은혁이 됐거나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거나 이거를 합법이라고 누르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식의 권한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나왔던 그게 어떤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합법성을 명확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앙지법이 내린 결정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헌재가 했던 그 근거를 곱씹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했던 얘기, 우리가 행정 절차만 한다라고 했지 언제 도대체 우리가 뭐 형사 이거와 관련된 걸 한다라고 했어. 이 멘트가 오버랩이 되는 거죠. 언제랑 오버랩이 되는 겁니까? 그쵸.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민주당과 짬짬이 했다라는 논란 속에서 내란죄를 탄핵 심판 그걸로 빼버렸던 거. 거기서부터 사실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때 헌재가 내란죄를 그렇게 빼려고 했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지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있었겠지만 바로 오늘과 같은 상태가 될 거라는 걸 예측했던 거 아닐까. 헌법재판관도 어쨌거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보니 몰랐겠습니까?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내란죄 수사했다라는 걸 모를까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걸 모를까요? 이게 정말로 나중에 형사재판에 가가지고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형사재판을 한다 그랬어? 언제 우리가 내란죄에 대해서 한다 그랬어? 우리는 행정적인 거를 가지고 탄핵시킨 건데 이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탄핵재판이 11차 변론까지 진행이 되면서 모든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홍장원이 됐거나 곽종근이가 됐거나 모든 내용들은 모든 얘기들이었어요. 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뭐를 도대체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곽종근이 했던 얘기, 홍장원이 했던 얘기 모든 이야기가 다 내란과 계엄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탄핵심판 선고문은 어떻게 도대체 쓸 겁니까? 들려나오는 얘기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를 같이 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헌재는 존립 여부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니 당장에 지금이라도 누구부터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헌재가 될 수 있는 현재 입장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절차상 불법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추후 선고 날짜를 정하겠다. 이 입장 말고는 헌재가 할 얘기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금요일 날 만약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한덕수와 윤석열 대통령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국민적인 분노 수준이 아니라 헌재 자체의 존립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